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7번째 강의 전자계산기 구조에서요. 여러분들 연산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장치가 무엇이냐. 연산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는, 실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CPU에 대해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 CPU의 기본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ALU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연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LU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CPU의 기능을 하나의 칩에 구현을 한 칩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2003년에서 2005년도까지 출제 횟수를 보시면 6번째 연산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부분은요. 두 문제에서 뭐 3문제, 4문제 뭐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쪽에 보니까 7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네요. 예, 이때는 뭐 출제자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자, 연산장치의 기본입니다. 연산장치라는 것은요, 산술적인 연산과 산술적인 거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산술적인 연산, 그 다음에 논리적인 연산, 논리적이란 말은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있다, 1, 그 다음에 틀리다는 없다, 0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과 0을 처리하는 기계가 이해하는 1과 0을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논리회로라고 했고요. 그런 회로 안에서 논리적인 연산을 처리하는 것이 연산장치입니다. 그래서 연산장치가 쓰이는 곳이 이제 논리회로, 그 다음에 누산기, 그 다음에 가산기, 보수기 이런 것들을 다 연산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산기가 나오는데, 자, 누산기라는 것은 이 누자를 누적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누적하다. 그래서 계속 결과를 이 누산기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이나 논리나 이런 연산을 하면 결과가 생길 건데 그 결과를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산기에서 그 누산기 안에 있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에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다시 또 누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누산기는 누적시킨다, 결과를 저장한다. 그래서 결과를 저장하는 특징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가 갑자기 나왔는데,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것은 레지스터 자체는 기억을 하는 공간인데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의미가 아니라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일시적으로 저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레지스터인데요. PSW라고 해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해서 뒤쪽에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의 그 기능과 의미 꼭 알아두시고 PSW에 대한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다. 그 다음에 보수기라는 것은 반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보수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는 가산기는 있는데 감산기는 없습니다. 감산기, 빼주는 기계, 이 감산기는 없기 때문에 가산기, 있는 기계, 있는 가산기 하나만으로 뺄셈이나 나눗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뺄셈이나 나눗셈 연산을 위해서 보수로 바꾸어서 가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마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출문제 풀이할 때 보수로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move라는 명령어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명령어 부분에서도 이제 나올 법한 문제지만, 여기에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쪽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레지스터라는 것은 CPU 안에 기억되는 장치, 그 다음에 뭐 여기는 ALU도 있고요. 제어장치 이런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자, 그 속에
기억을 하는 기능, 기억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CPU 안에도. 그래서 기억 장치로서 레지스터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고요. 이 레지스터 안에 어떤 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런 데이터를 다른 레지스터로 옮기는 역할, 옮겨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명령어가 move라고 합니다. 그래서 MOVE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2004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다른 레지스터로 옮길 때 사용하는 논리 연산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입니다. 이제는 이 기억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라는 것은 기억을 하는 장치인데, 기억을 하는 장치는 뭐 롬도 있고요, 램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CPU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아주 빠른 연산 처리를 하죠. 그래서 아주 빠른 장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억 장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가까이에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읽어드리면 레지스터에 먼저 있던 내용이 지워진다. 먼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있던 내용이 지워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레지스터 안에 A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B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는 지워지고 B가 들어간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한 장의 문장이지만 2005년, 2004년, 4년도에 2번, 3년도에 1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사용 목적은 방금 빠르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연산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래서 이런 특징이 이제 2005년, 3년에 3번, 그 다음에 2001년에 1번 이렇게 출제가 됐었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것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가 있는 그 주소값을 이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번지,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주소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명령어에 실행될 명령어 같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지금 와 있냐 하면은 CPU 안에 보시면 CPU 안에 이제 어떤 제어 장치나 이런 연산 장치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기 전에는 메모리에 머물게 됩니다. 메모리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씩 가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메모리에 일단 들리게 됩니다. 일단 머무르게 됩니다.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 메모리에 대한 번지가 이렇게 각각 매겨져 있거든요. 번지에. 그래서 이 번지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절대적인 주소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절대적인 주소. 절대적인 주소란 얘기는 아파트에 우리가 몇 동 몇 호,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수를 붙이죠. 그러면 이 101호와 102호, 103호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101호에 가는 것과 102호에 가는 것과 103호에 가는 것은 다 독립적으로 제각각의 호수를 제가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듯이 하나의 공간, 하나의 아파트 호수마다 101, 102, 103이라는 번지를 가리킨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지를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소를 표현할 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무슨 몇 번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표현을 해주면 그 상대적인 개념과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절대적으로 붙여주면은 그 위치에 대해서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표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주소 개념이 명령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주소가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 주소가 있으면 이 주소를 나중에 찾아가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명령어가 있는 겁니다. 명령어가.
자, 이런 부분은 또 뭐 뒤쪽에 가면 또 설명할 일이 있을 텐데요. 자,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것이 또 레지스터 종류 중에 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기억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씩. 그래서 한 비트씩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01이라는 것을 한 자리 이동시키면 010이 됩니다. 자, 1이 두 번째 자리로 이동이 되면서 이 자리가 비워지죠. 비워지면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프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인데요. 명령어 레지스터는 인스트럭션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레지스터 속에는 명령어가 들어있다.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 레지스터는 우리 버퍼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저장하는 공간.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역할이 버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입출력 장치나 혹은 뭐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떤 여유 공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유 공간. 여유 공간을 버퍼로 두고 이 공간을 그냥 속도 맞추는데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겠죠. 그래서 느린 장치와 빠른 장치 사이에 위치를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빠르고 느린 거 중간에서 이제 속도를 보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주소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 제어를 위한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주소값들을 저장하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수행 순서의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수행 순서라는 것은 어떤 순서로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수행 순서인데요. 그런 수행 순서를 제어한다라는 얘기는 관리한다. 이 순서를 관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LU입니다. ALU는 CPU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ALU라는 것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앙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연산하는 역할, 그 다음에 기억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제어하는 역할을 세 가지를 합쳐서 CPU라고 부릅니다. CPU. 그런데 이 CPU 속에 연산만 하는 역할이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서 ALU라고 부르는 겁니다. ALU.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연산을 하는 로직 유닛입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 시스템의 그런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을 하는 하나의 회로입니다. 하나의 회로. 그래서 연산 장치, 기억 장치, 제어 장치가 다 다르게 이제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 있는 이런 연산 장치가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을 하고 있고, 컴퓨터 안에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산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란 얘기는요, CPU를 하나의 칩에다가 구현을 한 것을, 칩에서 하나의 칩으로 이제 구현을 한 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요, 집적 회로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이 말을 응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칩 하나에다가 우리가 제어 장치, 그 다음에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 것을 하나의 칩에다가 구현을 했지요. 그래서 집적 회로라는 말을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집적시킨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집적된 회로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는 기능, 연산을 하는 기능, 제어를 하는 기능, 전달을 하는 기능. 자,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버스입니다. 버스. 그래서 버스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이동시키는 데이터 이동 통로입니다. 데이터 이동하는 통로.
자, 이런 통로가 버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전달하는 기능까지 합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설계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칩에다가 구현을 할 때 시스크 방식으로 구현을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것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컴플렉스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 복잡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복잡한, 뭐가 복잡하냐면요. 명령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명령어의 수가 많다라는 얘기는 내가 구현하고 싶은 동작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작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명령 숫자가 많으니까 방법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스크는 명령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동작을 시키는 그런 방법은 많다. 동작시키는 방법은 많다. 명령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령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가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구현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현이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가 복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복잡하다. 그 대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reduced라고 해가지고요. reduced라고 해가지고 축약된, 줄여진 이런 개념입니다. 뭐가 줄여졌느냐 하면은 명령어의 숫자가 적어요. 명령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구현이 쉽고요. 설계하기도 쉽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은 적지만 구현이 쉽고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거. 자, 구현이 쉽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복잡하고 명령 숫자도 많고 안쪽에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복잡한 그 자체니까 그 안에서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 자체가 CPU의 구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와 제어장치, 연산장치 이 세 가지가 구성된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2004년, 2002년 이렇게 두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CPU 안에는 레지스터, 기억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제어장치, 컨트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산장치, 계산하는 부분, 실제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설명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연산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